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4가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에는 물론 이제 유효기간이 있죠. 누군가하고 이제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누구에나 이제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 동안 이왕이면 상처 없이 정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해야 된다. 이게 사실 베이스고요. 우리가 그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 아예 상처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덜 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원칙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원칙들. 그래서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사실 당연히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이제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내가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너무 이렇게 원고 작업을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을 충분히 안 해서 그런지 이 목이 이렇게 빳빳하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침대에 엎드려갖고 나 여기 목이 안 돌아간다고 막 여기 와서 여기 좀 이렇게 쭉 누르라고 막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저를 여기를 이제 쭉 눌러주려고 이제 올려고 하다가 중간에 저희 이제 고양이 키우는 고양이가 막 졸졸 따라오니까 잠깐만 그러더니 그 고양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어요. 그걸 먼저 이렇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따가 아니 마누라가 고양이한테 지금 밀린 거야? 이래도 되는 거니? 제가 막 이제 이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뭐 나 밀렸어. 고양이한테도 밀렸어. 나중에 복수하겠어. 막 이런 게 이제 농담은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지금 밀린 거니? 뭐 고양이한테도 밀리는데 뭐 사람한테 밀리는 거야 뭐. 이 형제지간에도 부모님이 어떤 다른 형제한테 더 짠한 마음이 있어서 더 이제 마음써주고 잘해주면 그냥 왜 나한테는 그래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나 밀렸나 보다. 직장 상사가 나보다 저 친구를 더 편애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특별히 질투하지 않고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말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어떤 관계에서 이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게 대단히 어떤 이제 그 상처 없이 지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어떤 그런 이제 관계에 있어서 이제 질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특별히 어떤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자존감이 높거나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재생 목록에 보면 자존감 편이 있는데, 자존감에 대한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내 자존감을 높여야 내가 질투하지 않는다. 이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제 훈련, 셀프 트레이닝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건건 질투를 심하게 하는 경우, 아이들 문제, 그 다음에 또 애들 공부한 성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명품을 드네 마네 이런 거, 배우자의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사사건건 질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가는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막 이제 어떻게 이제 끌어내리느라고 막 이제 험담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폄하하려는 거, 이런 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 만한 어떤 그럴 자격이 안 된다라고 비난하는 거, 이런 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질투에 대해서 막 눈이 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 입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 지금 세상은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 제각각인데 자기 능력대로 각자 도생이다. 남들과 내 상황을 막 비교하고 우위에 서고 싶으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팩트는 질투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축하해주고 진짜 부러우면 나도 다시 노력하고 이러는 게 결국에 나 스스로를 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볼까요? 인간관계 상처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친구라도 다 같은 친구가 아님을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친구의 어떤 그런 종류가 굉장히 사실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그런 순수한 그런 이제 그야말로 순수한 사람만 어떤 친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처받기 쉽죠. 뭔가 하면 이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 든든하라고 옆에다가 이제 어떤 이제 비즈니스 문제건 어떤 마음의 문제건 마음을 의존하는 문제건 옆에 두는 목적을 가지고 옆에다 친구를 두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를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이제 좋아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순수한 친구만, 그야말로 초등학교 동창들,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초등학교 동창들 그냥 그때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사람만 친구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보험하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능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막 급하면 갑자기 막 전화해서 뭐 하나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감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상황이 되면 이제 뭐 아니면 조건이 되면 이제 들어주는 거고 아니면 안 된다고 쿨하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지인을 제가 참 좋아하는 지인이에요. 근데 그 지인이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게 나를 이용하려고 친구로 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친구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다. 라고 내가 쿨하게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막 뭐를 보험 들라고 그런다고 제가 상처를 입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지인이나 동료나 친구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저 사람한테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엮여져 있는지를 쿨하게 인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처 입지 않고 잘 지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 있게 사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일 위험한 건 이제 오해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나를 정말 좋아하나 봐. 그런데 나한테 뭐 보험을 들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뭐 순수한 마음이 없어서 저 친구한테 정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아닌 거죠, 전혀. 그리고 뭐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저 사람의 목적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래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 그 상황을 알고 같이 그렇구나. 그런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제 회사에서도 동료를 그렇게 친구처럼, 학교 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 동료한테 이제 상처 입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정과 신의가 남다른 어떤 동료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회사 동료는 동료일 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상처 입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상대의 약점은 미리 알고 피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꿈, 희망 이런 걸 막 얕잡아보는 사람이라든지 내 에너지를 막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막 내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내 꿈을 끌어내리는 사람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얕잡아보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내 자존감하고 이제 에너지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의견을 막 기준으로 삼고 상대 평가에 끌려다니고 이제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약점을 미리 그 상대의 약점은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나의 어떤 그런 포부를 끌어내리고 나의 꿈에 대해서 어떤 폄하하는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의 약점이야. 근데 나랑 친해. 그럼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미리 그 사람한테는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의 꿈을 폄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 꿈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입이 너무 가벼워요. 입만 이제 뭐라고 하면 막 반나절 만에 이렇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요.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입이 가벼운 사람이야. 그 입이 가볍다는 그 약점을 내가 이미 알고 그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나의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지. 그렇게 막 얘기하는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입이 가볍다는 약점을 알았으면
그런 요소를 알아서 내가 피하는 거. 이런 것이 어떤 이제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 상처받지 않는 세 번째였습니다. 돈 거래 같은 게 이제 분명치 않은, 돈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 약점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알고 그 약점을 피해가는 거.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으면. 관계에는 아까 처음에 이제 유효기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끝나서 그 사람과 이제 어떤 소원해지거나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게 되거나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끝을 좋게 하는 게 그 관계를 제대로 나이스하게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마지막 순간을 아주 잘하도록 노력을 해야 나중에라도 그 사람과 어떤 이제 유효기간이 다 돼서 헤어졌음에도 어떤 나중에라도 건너 듣는 소식이 나한테 상처되는 소식을 듣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껄끄러웠어요. 회사에서 내가 이직을 하는데 뭐 좋았던 사람들이랑 막 송별회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하고 껄끄러웠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동안은 껄끄러웠더라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가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소원했는데 사실 오해가 있으면 이제 풀어라. 나 이제 갈 테니까 당신도 잘 지내기를 바란다. 라고 나이스하게 인사를 해주는 거 가장 좋은 거고 뭐 그렇게까지 얼굴 마주보고 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하면 뭐 카톡으로라도 보내면서 커피 쿠폰 한 장 날리면서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동안 서운했던 거 있으면 잊어라. 나도 잘 지낼 테니 당신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딱 좋게 만들어 놓는 거. 소원했던 사람하고는 더욱더 끝을 좋게 마무리 짓는 게 결국에 나중에 어떤 혹시라도 모를 그 좁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업계가 굉장히 좁잖아요. 어떻게 다시 엮이게 되거나 어떻게 다시 이야기가 돌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끝을 잘 해놓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을 일이 거의 없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은 인간관계 상처받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될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를 건강하게 그렇게 잘해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